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3일입니다.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자녀분들에게 많이 좀 구독을 권유해 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조금 제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30의 지지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요, 2년 후에 있게 될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에까지도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유튜버들이 모두 다 더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각별히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제 방송 구독을 좀 권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권성동 의원 하면 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강원도에, 강릉에 그 외갓집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친해졌다. 그러니까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친구였다, 이러니까 뭐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맨 먼저 치고 나온 게 윤핵관 제거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까지 오는데 특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권성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에는 정치적인 무게감이 안 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왕측근 아니겠어요? 지금 윤핵관 하면 권성동, 그 다음에가 장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제원은 현재 비서실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 중에 있고, 권성동 의원도 중책을 맡았어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좌청룡 500호 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진석,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은 권성동.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사실상 물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왜냐면은 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경태나 주호영을 심으려고 했는데 둘 다 아웃이 되고 이 정진석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준석, 뭐 이 정진석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정진석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호영이가 밀려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이준석은요 신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 경위야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권성동 의원의 인재영입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이 권성동 위원장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자, 그런데 이 권성동 위원장, 이 인재영입 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CBS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상당히 중요한 폭탄 선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총리까지 욕심내는 것은 과하다. 만약에 총리 욕심을 냈다면 인수위원장을 안 맡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모르죠.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도 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과연 이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이 본인은 이거 뭐 이제 당선인 생각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김호수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이건 너 당신은 정치검사야, 대장동사 때 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려와, 딱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김호수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우리 정권 교체를 바랬던 사람들, 그리고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바랐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이 설득력과 그리고 이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권영세 지금 선대위, 이제는 선대위 본부장이었고 지금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권영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호수, 이건 물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 김호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아친 이 과정서부터 신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상당수가, 야, 이거 권성동 의원 옳은 말 했네, 그리고 권영세 옳은 말 했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CBS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자,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라도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인사 문제가 나오면요, 아주 고위직들 인사 문제가 나오면 딱 답변이 있어요. 뭐 국회든 언론이든 간에, 그거는 누구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일종의 폭탄 선언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면 문제,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말하자면 윤핵관인데 장제원 의원이 청와대하고 실무협상의 주역이잖아요. 이철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방송 나올 때 이러이러한 의견을 좀 나누자 하니까 장제원 의원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언뜻 표현을 보면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이 김경수를 끼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김경수를 끼어넣는다 그러면요 6월 1일 지방선거는 날아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요 김경수를 끼어넣으면 지금 MB 사면 버티는 것도 자기 지지층 결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김경수를 끼어넣으면 바로 뭐가 오냐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지금 민주당에 거의 독식하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을 빼놓고는 이거 싹 다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예.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번 이 집무실 이전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딱 태클 걸고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번 지방선거를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우선 사면 문제 그리고 이제 회동 문제 문재인과 윤석열 간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얘기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요 서로 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인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것 같다.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래서 MB하고 김경수까지 포함된 것이냐?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그러면 김경수 지사나 이번 선거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중요 인사,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된 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 이전 예비비 추출에 대해서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 이전이 무슨 안보 공백이냐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옳은 얘기죠. 청와대 이전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공약했던 사항인데 실천을 못했다. 왜 그렇게 했냐?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다.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했었던 것이다. 이것도 뭐 그럴듯한 얘기예요. 명색의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그냥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 없는 건 아니겠냐. 어느 정도 의제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고 지역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그러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를 푸시라고 하겠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얼굴 붉히고 헤어지면 현 대통령도 타격, 당선인도 타격이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나.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 굳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의견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요,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 이 정도로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총리 관련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입니다. 지금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미 지난 선거 직후에 이틀 후인가요? 11일 날 만났을 때 이미 결론이 났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이런 거를 쭉 보면은 당연히 총리까지도 다 연결돼서 두 분이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비교적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현 위원장도 월간조선과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아니었으면 윤석열 당선인 나오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색적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예. 자, 어떻게 CBS에서 물었냐면요. 총리를 유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 만약에 안 위원장의 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만약 국무총리 자리를 원했다면 인수위원장을 안 맡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대단한 권력자는 권력자의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또 한 번. 그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받는 자리가 아니냐. 그럼 안 위원장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또 물었어요. 저는 모른다. 본인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니까 이 권성동 의원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은 그만하라. 그는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도 복심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가 되면요. 지금 이제 꼭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제 경기지방청장, 경찰청장을 했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선대본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조직총괄본부장도 했고 종합상황실장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책을 맡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보좌역으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 출신이에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를 윤석열 당시 후보 때 갔을 때도요. 이철규 의원을 굉장히 추켜 세울 정도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앞으로 이제 행보에도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내에서는요. 이철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 그리고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이 권성동 의원 본인도 당 대표나 또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진태, 황상무 이 두 분이 지금 강원지사 출마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상무 전 앵커도 선거사무소를 이미 개소했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방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 권력은 교체됐지만은 국회가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따라주지 못하면 대통령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강원 도정까지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된다. 그리고요, 지난 12년 민주당 도정은 레고랜드 기공식을 4번 하고 알펜시아를 헐값에 팔아넘겼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10여 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그래서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춘천, 원주, 강릉, 강원 북부, 강원 남부 5대 거점별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이러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황상무 KBS 앵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토론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KBS 앵커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쟁해야 좋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강원도 인물들 뭐 지금 현재 김진태, 그다음에 황상무,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동정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첫 방송은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직접 나서서 집무실 방해 작전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속 이틀에서 이틀간 집무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이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